뇌과학 생각이 너무 많아 잠 못 들 때 뇌를 강제로 쉬게 하는 기술. 1. 밤에도 쉬지 못하는 뇌의 왜일까요? 밤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침대에 몸을 누이고 조명을 낮추고 눈을 감아 조용히 하루를 정리해 보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몸은 쉬고 싶은데 뇌는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오늘 누구에게 했던 말, 하지 못한 말, 혹은 내일 해야 할 일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정들, 갑자기 떠오르는 옛 기억들까지 다양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은 다시 또 다른 기억을 건드리며 마음속을 맴돌게 됩니다. 마치 정리가 되지 않은 서랍 속에서 물건을 찾는 것처럼 생각들은 얽히고 설켜버리고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자야지라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생각은 쉽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생각은 더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뇌는 우리 의지대로 바로 꺼지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의 전두엽은 논리와 판단, 계획을 담당하는 영역인데 이 전두엽이 낮 동안 활발히 움직였던 흐름을 완전히 멈추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지낸 사람일수록 몸은 피곤해서 쉬고 싶어 하지만 뇌는 그동안 밀려왔던 생각들을 이제야 떠올리기 시작하면서 더욱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낮 동안에는 사람들과의 대화, 스마트폰 알림, 업무와 외부 자극이 뇌를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용하고 혼자 있는 밤, 특히 침대에 누워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때 뇌는 이제야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단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뇌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꺼내들고 정리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쉬고 싶고 자고 싶지만 뇌는 정리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고가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는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뇌파 역시 안정적인 수면 상태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고 몸은 눕고 있지만 정신은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렇게 되면 잠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수면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식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밀어내려 할수록 더 강하게 떠오르는 이유는 뇌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과 의미 찾기를 멈추지 않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뇌는 본능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불안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정리하려는 과정을 자동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의 작동을 억지로 멈추려 하기보다는 뇌가 자연스럽게 쉬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억지로 자라고 하기보다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들려주는 것처럼 뇌에게도 부드러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밀어내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방법, 사고의 회로를 무의미한 흐름으로 바꿔주는 방법, 감각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 등이 바로 그런 전략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밤마다 마주하는 수면의 어려움은 단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그만큼 뇌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뇌를 부드럽게 쉬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2. 의미 없는 단어 나열로 뇌의 회로를 끊어주세요. 인지 셔플링이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뇌가 의미를 파악하려는 습관을 역이용한 기술입니다. 잠들기 전 머릿속에 무작위 단어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사과, 의자, 구름, 시계, 고양이, 텔레비전, 수박, 돌멩이, 컵 이런 식으로요. 단어들 간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단어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 회로가 느슨해지고 뇌는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뇌가 무언가 의미 있는 흐름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더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꾸만 엮이고 이어지고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한 편의 영화처럼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 효과적으로 뇌의 회로를 끊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혀 의미 없는 단어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들으셨을 수도 있는 기법인데요. 인지 셔플링이라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인지 회로를 섞어서 흐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사과 모자, 구름 의자, 장갑, 거울, 수건, 피아노, 벽돌, 호수 같은 단어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하나하나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단어를 하나씩 아주 느리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들 사이에 어떤 의미나 이야기의 흐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사과를 떠올렸는데 바로 과일이나 시장 같은 단어가 따라붙는다면 뇌는 다시 이야기 구조를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순서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들을 나열해야 합니다. 왜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냐고요?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모든 정보를 해석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단어가 주어지면 그 사이를 이어서 하나의 그림이나 문장, 상황으로 재구성하려고 하죠. 하지만 무작위의 단어들 앞에서는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뇌는 연결되지 않는 정보들에 대해 계속해서 집중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 결과 사고 활동이 느슨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완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돌리다 어떤 소리도 잡히지 않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특히 의미 없는 걸 떠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머릿속에서 의미를 자꾸 붙이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훈련입니다. 한 단어씩 떠올리고 그 단어가 다음 단어와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마치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한 음씩 들으며 감정을 흘려보내듯 이 단어 셔플링은 생각의 회로를 비우는데 아주 유용한 기술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할 때는 누운 상태에서 조명을 어둡게 하고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의 단어가 천천히 떠오르고 또 사라지도록 해보세요. 하나하나가 흘러가는 이미지처럼 스쳐 지나가게 해도 좋고 그 단어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장면 없이 말 그대로 단어의 소리만 조용히 흘러가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가 연결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뇌가 뭔가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 단어 나열법을 꾸준히 사용하면 뇌는 점점 빠르게 포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포기 속에서 깊은 휴식이 시작됩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놓아버리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렇게 뇌는 점차 쉬는 법을 배우고 우리 몸도 점차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깨어있으려는 의지가 흐려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3. 뇌를 쉬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 이중호흡법. 숨을 쉬는 방식만 바꿔도 뇌는 빠르게 안정됩니다. 특히 긴장을 완화하고 심신을 진정시키는데 탁월한 방법 중 하나가 이중호흡입니다. 코로 짧게 2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낮추고 뇌파를 안정적인 상태로 전환해줍니다. 단 35회만 반복해도 몸은 평온한 상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 잠 못 드는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몇 분 만에 뇌가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뇌를 더 각성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화면의 빛이나 감각적인 자극은 뇌를 계속해서 깨어있도록 만듭니다. 이럴 때 가장 단순하면서도
빠르게 뇌를 쉬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호흡을 바꾸는 것입니다. 숨 쉬는 방식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하고 뇌는 그에 따라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신경계 반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리작용 중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는 숨을 무의식적으로 쉬지만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긴장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이중호흡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2번 들이마시고 1번 길게 내쉬는 방법인데요. 코로 짧게 숨을 2번 들이마시고 입으로는 길게 내쉰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후우 이런 식의 호흡이죠.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안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크게 2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감신경, 즉 몸을 활동하고 각성시키는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 몸을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각이 많아지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얕아지며 뇌가 더욱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중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의 활동을 점차 이완 모드로 전환하게 돕습니다. 특히 이중호흡은 그 즉시 심박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뇌가 심장 박동을 감지하면서 이제 위험이 없다, 이제 쉴 수 있다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실험에서도 이 호흡법이 뇌파의 패턴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용 트릭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작용하는 진정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다만 처음에는 리듬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니 누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숨을 하나씩 세는 방식으로 천천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호흡은 짧게는 3번에서 5번만 해도 뇌가 반응을 시작합니다. 몇 분 동안만 집중해서 해보셔도 머릿속이 맑아지고 과도한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이 호흡을 하면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직 숨에만 집중하는 거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흐름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 뇌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뇌를 쉬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잠들기 전 혹은 마음이 복잡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울 때 이 호흡법은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고 조용한 방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이 호흡을 선택해 보세요. 몇 분만 투자해도 뇌는 마치 스위치를 끈 듯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이 잠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 그 차이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4. 머릿속을 꺼내어 종이에 내려놓기. 잠들기 전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으로만 두지 말고 글로 바꿔보세요.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 생각은 정리되었어라고 받아들입니다. 특히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만 넣어두면 작업 기억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뇌는 휴식하지 못합니다. 반면 목록을 쓰는 순간 그 기억은 뇌에서 내려져 종이로 옮겨졌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불면을 해소하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잠들기 힘든 밤, 뇌를 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을 종이 위로 꺼내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과 그것을 직접 써내려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정리하려 할 때 가만히 생각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지만 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생각을 불러오고 또 다른 상상을 낳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면 그 생각에서 파생된 여러 감정과 기억들이 줄줄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문제의 중심은 흐릿해지고
머릿속은 더 복잡하고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종이에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펜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는 순간 뇌는 놀랍게도 이 생각은 내 책임에서 내려졌다고 판단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뇌에 이거 잊으면 안 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작업기억이라는 공간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이 작업기억은 우리가 하루에 해야 할 일들, 처리해야 할 문제들, 혹은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일들로 금세 가득 차버리곤 하죠. 그런데 이 작은 공간이 채워진 채로 잠자리에 들면 뇌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육체는 누워있지만 뇌는 회의를 계속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글로 적는 순간 뇌는 마치 회의록을 정리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제 안전하게 저장됐으니 내가 더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는 거죠. 단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쓰는 것도 좋지만 특히 효과적인 건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지를 솔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일 발표 준비가 걱정된다. 친구에게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른다. 경제적인 불안이 나를 괴롭힌다 같은 문장들이요. 그렇게 적기만 해도 뇌는 그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고 정리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글쓰기를 넘어서 뇌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해야 할 일 목록을 적는 것도 아주 효과가 큽니다. 뇌는 특히 해야 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일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고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계속 그 생각을 붙잡고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뇌는 쉬지 못하고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종이에 해야 할 일을 항목별로 적기만 해도 그 모든 부담이 외부로 옮겨졌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젠 잊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셈이죠. 이것은 실제로 불면증 치료에서 사용되는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기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은 뇌에게 매우 강력한 안심 신호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 글쓰기를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글의 완성도나 문장의 매끄러움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안 되더라도 생각나는 대로 툭툭 써내려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정리된 표현이 아니라 감정 그대로, 떠오르는 단어 그대로를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정리이고 해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반복되면 뇌는 점점 더 쉽게 쉴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되고 그로 인해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머릿속 생각을 꺼내어 종이에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뇌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잠 못 이루는 밤에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머리맡에 작은 노트를 하나 두고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글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뇌가 쉬어야 나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내 안에 맴도는 생각들을 밖으로 꺼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각으로 생각을 덮는 바디 스캔. 기술잠이 오지 않을 때, 생각이 많아서 괴로울 때,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도무지 멈추지 않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워야지, 멈춰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압박이 되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나 명상과도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느끼고 있는 감각들에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뇌의 복잡한 사고를 자연스럽게 잠재우고 현재라는 시간 속으로 나를 데려오는데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용히 등을 대고 누워서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고는 발끝부터 시작해 머리끝까지 천천히 몸을 스캔하듯 살펴보는 거예요. 발끝이 지금 차가운지 아니면 이불에 감싸여 따뜻한지, 발바닥이 이불에 닿는 감촉은 어떤지, 다리에 어떤 무게감이 있는지, 무릎이나 허벅지가 편안한지, 아니면 긴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겁니다.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관찰하듯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미세한 감각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주 천천히 오르내리는 움직임이나 가슴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느껴지는 작은 변화들,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나 가벼운 맥박의 진동까지도 점점 또렷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뇌는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을 이어갈 여유가 없어집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걱정은 대부분 생각의 영역에서 만들어지죠. 하지만 감각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에 집중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사고를 멈추게 됩니다. 전두엽의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생각의 흐름은 끊기기 시작하죠. 뇌가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조용해지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 어떤 기술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잠들기 전 조용히 내 몸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꼭 전신을 순서대로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고 자신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부위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가 오르내리는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금방 졸음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손끝의 따뜻함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뇌가 가라앉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은 억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방법은 수면 직전뿐 아니라 불안이나 긴장이 갑자기 몰려올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부분 머릿속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손에 땀이 나는지, 목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있는지, 그런 반응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뇌는 지금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이 바로 조절의 시작이 됩니다. 감각에 집중하는 건 단순한 주의 전환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마치 소란스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조용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감각에 집중하는 이 바디 스캔은 혼잡한 생각의 소음을 잠재우고 진짜 나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잠들기 전 단 10분, 내 몸에 귀를 기울여보는 이 연습이 내일의 나를 훨씬 더 편안하고 맑은 상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이 그저 누운 자리에서 나의 발끝부터 머리까지 감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뇌가 쉬기 시작하면 나도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